전체 단락은 3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뭐라고. 주제 통합 문제 너무 땡큐라고. 짧은 거 읽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개, 3개 있는데. 다윈은 사람 이름 나오죠?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습니다. 자연 선택설. 포인트 단어는 이거죠. 같은 종, 생존 경쟁, 살아남아 번식하면,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 유전되어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체가 다른 개체와의 생존 경쟁에게 이기기 위해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거지. 어떤 동물들은 이타적 행동을 자주 관찰된다. 진화론을 입장하고 다윈의 편은 들어주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개체 하나가 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2번째 단락. 해밀턴은 사람 이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밀턴은 다윈 얘기가 맞아 라고 하고 싶은 거야.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번식과 생존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나의 유전자를 직접 후손에게 물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나와 유전자 비슷한 애들이 번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혈연 선택 가설.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 빼기 C가 0보다 클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한다. 뭔지는 모르지만 공식이죠. 공식은 무조건 중요한 거야. 따로 체크. 이때 R은 유전적 근연도, 단어 뜻이잖아요. R은 유전적 근연도. 이타적 행위자이야 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이거야. 내가 얘를 위해서 너는 새끼를 많이 낳아라 라고 하고 내가 희생할 때 나하고 얘하고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비슷한가. 그게 유전적 근연도. 유전적 근연도는 누구에게서 제일 높아? 형제지간에 제일 높겠지. 그럴 거예요. 다음 이타적 행위자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B.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익을 C. 어디가 있어? 헛소리 하고 있어.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죠. R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다음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익.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여기 볼게요. 너랑 나랑 얼마나 비슷한지 곱하기 네가 얻을 이익 빼기 나의 이익을 했을 때 네가 얻을 이익이 더 크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해 주겠다. 부나 모가 같은 부가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 형제 자매 간에도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 R은 2촌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줄어든다. 나하고 엄마 아빠하고 50% 비슷해. 나하고 형제지간에 50% 비슷해. 가령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형제는 나랑 얼마나 비슷하지? 50% 0.5. 3명을 구하고 죽었다 곱하기 3. 나 하나 희생한다 빼기 1. 그러면 1.5 빼기 1은 0보다 크니까 너희 셋을 구하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를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다. 유전자의 개념으로 이타적 행동을 설명했다.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세 번째, 찰스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쓴 아저씨. 이기적 유전자에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에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건 다른 유전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더 많이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는 거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유전자 단어 뜻 설명해줬죠? 염색체 상에서 임의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는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의 DNA가 그렇게 명령을 시키는 거라고.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사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 행동인 셈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인 거지.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을 동물의 여러 행동을 통해 설명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그러면 인간은 저기 지나다니는 동물, 개, 고양이 얘네들은 주체성이 없는 겁니까? 단지 그릇일 뿐입니까? 개체를 유전자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괜찮을까? 뒤에 우리 문제 몇 개 손대러 가기로 했죠? 뭐 손대러 가기로 했지? 5번 손대러 가기로 했지. 자, 첫 번째.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립된 이론을 절충은 서로 양보해서 합의 봅시다인데 아니죠. 1번 탈락. 이타적 행동을 정의한 후 괜찮아. 구체적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타적 행동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을 소개해 주는 거지. 이타적 행동에 대한 이론을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야.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전망. 앞으로 어떤 이론이 나올 겁니다. 전망해? 전망 없어. 야호! 가만 읽어도 5번이 답이야.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6번 문제도 우리 손대기로 했죠. 기억은 뭐냐라고 보시면 가의 두 번째 단락에 읽던 해밀턴의 법칙이었었죠. 그러면 위에다가 쓸까? 뭐라고? 기억은 해밀턴의 법칙. 해밀턴의 법칙 뭐였었더라? 칠판 봐주세요. 너하고 나하고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곱하기 네가 얻을 이익 빼기 내가 잃을 손실 이것이 0보다 크면 그 개체는 이타적 행동을 한다. 요게 해밀턴의 법칙이었었지. 1번 유전적 근연도에 초점을 맞춰 이타적 행위. 유전적 근연도 R 있잖아요. 1번 맞지. 개체의 이기적 행동에 숨겨진 이타적 동기에 대해 설명한다? 아니요. 이타적 행동에 대한 이기적 동기를 설명하는 거지. 완전 틀리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3촌일 경우에는 2촌이면 0.5, 1촌씩 늘어날 때마다 절반씩 감소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0.25 맞죠. 이타적 행위자의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거나 형제 관계일 때에는 둘 다 R은 0.5였었지. 4번 맞죠. 5번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 관계에 있을 때 B와 C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는 진화하지 않는다. R은 아무리 가까워도 0.5야. B를 1이라고 할까? C를 1이라고 할까? 그러면 어떻게? 0보다 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타적 유전자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타적 행위 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5번 맞는 얘기.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2번. 됐을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달락 마저 읽으러 갑시다. 자, 살펴볼게요. 갑자기 경제학 이야기가 나오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 사람과 이타적 사람이 공존해 있다면 이타적인 애들은 맨날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도태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최근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설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쌤, 무슨 가설 해놓고 작은 따옴표 있었는데 왜 네모 안 쳐요?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 줄 거니까요. 반복 상호성 가설. 그 다음에 미리 또 네모 치러 가도 괜찮지. 집단 선택 가설. 여기에다가 네모해 놓으면 되죠. 무슨 가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락씩 먹는 거 보고 세 번째 단락은 또 엄청 기네.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살펴보러 갑시다. 반복 상호성 가설. 솔직히 여러분들 내 맘대로 하고 싶었었지만 조금 양보를 하고 이타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제가 계속 이기적으로 나오고 꼴보기 싫게 지 밥그릇만 챙기면 나는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안 해주지. 사람 마음 아닌가? 한 두세 번까지는 일단 이유 없이 잘해줘 보겠지. 근데도 계속 제가 나한테 받기만 하고 나를 배려를 안 해줘. 알았어. 나도 너처럼 할 거야. 보통 사람 마음 이렇지 않나? 누가 그러더라고. 저놈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나를 아껴주는지는 일단 무조건 잘해줘 보라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라고 하던데. 이렇게.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을 합니다. 협조, 그 다음에 비협조, 협조, 요 정도로 따지시면 돼요. TFT 전략이란 네모죠. 77번이란다. 7번 문제 풀 수 있으려나? TFT 전략이란 상대방에게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협조,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거다.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이타적으로, 네가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처음에는 일단 잘해주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 상대방도 사람인데 눈치가 있겠지. 내가 잘해주면 쟤도 잘해주는구나.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서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반복 상호성 가설은 아주 좋은 점이 뭐야? 이거야.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해. 근데 한계는 있지. 그 상황이 여러 번 반복돼야 돼.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그거는 끝이잖아. 이거지.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7번 문제 풀러갈게요. TFT 전략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의 답으로 적절한 것은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른 보수, 편익과 비용의 합을 행렬로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고 동시에 선택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만 TFT, 처음에는 협조하겠지. B가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한다면 B가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보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써봐야지. A, B. A는 처음에 무조건 뭐 한다라 그랬지? 협조한다라고 그랬죠. B는 뭐 한다라 그랬더라?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했어. 비협조. 자, A는 협조하고 B는 비협조하면 A는 협조하고 B는 비협조하면 요거죠.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2를 가져오게 되었지. 됐을까요? 다음 이제 A는 2차에서 뭐 할까? B가 한 거 따라 하겠지. A는 비협조할 거예요. B는 뭐 할까? 첫 번째만 비협조고 다음번부터는 무조건 협조한다라 그랬지. 협조. 그럼 이제 또 찾으러 가야지. A는 비협조. B는 협조했을 때 A는 플러스 2지. A는 비협조하고 B는 협조했을 때 B는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회까지 다 했네. A는 총 플러스 1, B도 총 플러스 1. 정답은 2번. 이렇게 오겠지. 됐을까? 자, 옆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요만큼 써놨는데 진짜 뭐 특별한 거 쓰나? 말로 나온 거 그냥 표 그린 거밖에 없어. 이렇게 표 그리고 그래프 나오면 자꾸 뭐라고 쓰고 그림 나오면 또 옆에다 중얼중얼 쓰고 그게 중요한 거다. 다시 옆으로 돌아와서 나의 세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집단 선택 가설에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뭐라고?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 경쟁에 유리하다. 오해하면 안 돼. 이타적 구성원이 많아도 그 속에는 이기적인 애들 곳곳에 박혀 있어?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지만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선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 내가 10이 붙으면 같이 가서 내 머리가 깨질 거 각오하면서 도와준다는 얘기지. 내가 배고프더라도 나보다 더 배고픈 애한테 빵을 양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내 생존에 유리해질까? 나중에 내가 빵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빵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타적인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 그 이론 그럴듯한데.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고 해도 그 안에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얘네들 전부 다 이타적인 애들인데 이기적인 놈 하나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얘가 툭 치고 나가서 이 자식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겠지.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타적인 애들이 더 살아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기적인 행동하기 전에 그거 끊고 얘네들이 이타적 행동으로 얘 행동을 덮어버리면 돼. 그러면 돼.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라는 점을 들어서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렇겠지. 이에 대해서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 법과 관습이 생긴 거야.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까요? 5의 5번 이타적 행동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었죠. 뭐 있었어? 반복 상호 가설 어쩌고 저쩌고 TFT 전략 이럴 때 못 써요. 한 개. 집단 선택 가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 속도가 너무 느린데 라고 하면서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를 함께 제시해 줬다. 맞는 얘기지. 5, 6, 7번 세 문제 해드렸고요. 7, 8, 9 세 문제 3분 드립니다. 시작. 니은이죠.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보다 빨라야 돼. 집단의 선택이 개인의 속도보다 빨라야 돼. 왜? 얘가 이기면 이 새끼 잘 되는 거 보고 얘네들도 다 개인적으로 갈 거거든. 이기적으로. 정답은 4번. 개인 선택으로 얘네들이 계속 승리해 이타적인 구성원의 수가 먼저 소멸하면 에블발이 다 같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타적 구성원이 진화하게 되는 집단 선택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타적인 애들 다 죽기 때문에 옆에 것도 확인하러 갈게요.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뭐였었지? 해밀턴 이야기였었고요. 나는요 이기적 유전자 이야기였었고 다는요 반복 상호성 이야기였었고요. 라는요 집단 선택 가설 이야기였었죠. 집단 선택 가설. 시작합시다. 개미와 벌은 진화 관계예요. 벌이 진화해서 개미가 됐을까? 개미가 진화해서 벌이 됐을까? 순서로 보면 벌이 진화해서 개미가 됐죠. 나는 걸 포기할 정도로의 메리트가 있었나 보지. 이렇게. 그리고 나도 듣고서 엄청 충격받았었던 쇼킹한 이야기였었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흰개미 있지. 흰개미. 나무 갉아먹는 흰개미. 그거 개미 아니에요? 종으로는 바퀴벌레에 더 가까워. 바퀴벌레야 그거. 이렇게. 그렇다고 합디다. 개미는 수정란 2에는 암컷이 되고 미수정란 N은 수컷이 됩니다.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와는 1, 모와는 0.5, 자매와는 0.75의 유전적 근연도를 갖는다. 0.75니까 엄청 높은 거네. 암컷 중 여왕개미가 되지 못한 일개미는 직접 번식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는 수많은 자기의 자매를 돌보며 나 말고 0.75짜리를 돌보며 목숨을 걸고 개미군락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괜찮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지. 나 죽고 얘 둘만, 내 형제들 둘만 살려도 그게 유리한 거야. 그쵸? 기억이죠. 자, 살펴봅시다. 기억 상황에 대해서 해밀턴 씨는
일개미가 해밀턴 하면 아까 그거였었지. R 곱하기 B 빼기 C가 0보다 크면 이타적 행위 일어난다고. 일개미가 자식 낳지 않고 자매를 돌보는 것을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말하네. 부보다 모의 유전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 자신이지, 자신. 자신의 유전자로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는 거지. 기껏 해봐야 엄마는 0.5밖에 안 되는데 내 형제 자매에 비하면 이렇게. 벌써 1번 틀렸죠. 2번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일개미가 목숨을 걸고 개미군락을 지키는 것을 다른 DNA와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결국에는 이기적인 행동, 다른 유전자, 다른 곤충 종들과 살아남기 위해서다. 2번 이기적 유전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죠. 위에 니은 볼게요. 지구상에는 390여 개의 부족이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등주의적 부족 질서 아래 사냥감을 서로 나누어 먹는 식량 공유 습관. 이거 뭐야?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개인의 사냥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존 방식, 결국엔 부족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3번 니은에 대해서 다 반복 상호성에선 자신이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식량을 나눠주지 않았어. 그러면 쟤는 나를 보고 다음에 쥐도 안 나눠주겠지. 사냥에 실패했을 때 자신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공유 관습이 생긴 겁니다. 괜찮아. 집단 선택 가설. 식량 공유 관습을 이기적인 구성원도 식량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괜찮아, 이타적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엔 이타적 구성원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맞아. 다음 5번 니은 가에서는 해밀턴에 의하면 혈연 관계가 없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지. R 곱하기 B 빼기 C는 0. 근데 혈연 관계가 없다면 이거 제로거든. 그쵸? 무조건 마이너스로다 0보다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타적 행동하는 거 설명이 안 돼. 이 공식으로는. 라에서는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협업을 통해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으로 봅니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줄 친 단어가 동음 이의 뜻이 완전히 다른 애들 찾으면 되죠? 정답은 2번. B에 나와 있는 감수하다는 괴로움을 받아들이다 뜻이고, 괴로움을 받아들이다. 전문가가 감수했다. 여기에서의 감수했다는 뭐예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감독하다. 이러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동음 이의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굳이 한번 또 해보자면 관찰하다 무슨 뜻이에요? 관찰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경쟁사에 의해 도태되었다 무엇인가 줄어서 없어지다, 없앰. 검색하는데 유용하다, 쓸모유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했다. 그 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취했다. 행동 취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음 이의 뜻이 완전히 다르게 쓰인 건 2번. 일단